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축해보세요. 한 주 출발을 힘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 약세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좀 짚어주시죠. 예, 금일 거래소 시장을 좀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약보합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뭐 선물도 6,500억대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현물 또한 1,900억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강했던 종목군들이 재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증권업종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화학업종이죠. 화학업종이 금일 같은 큰 폭의 좀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현대차가 2위죠. 시가총액 2위가 1.6%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SK텔레콤, 포스코, 제일모직,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즉 IT 반도체 쪽 섹터죠. 약보합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마찬가지로 약세의 모습을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주도 섹터의 강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원동력은 바로 외국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애들 2,2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해주고 있죠. 주구장창 매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조금만 이익이 나도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중국발 훈풍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중국 선물이 6% 이상 급락으로 마무리가 좀 됐었죠. 그러면서 어제였습니다. 어제 지준율을 100bp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현재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마다 어느 정도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당초에 조정을 좀 예상을 했었지만 그래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단기간에 시장이 꺾일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0.08% 하락, 즉 약보합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중국 관련 섹터들이 초강세를 지속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개인들이 나홀로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죠. 1290억대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각각 512억 그리고 748억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중국 관련주로 볼 수 있는 뭐 내수 섹터, 음식료, 섬유, 의복,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일단 유혹 아닌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선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리스크 관리제를 명확하게 좀 잡고서 접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눈에 띄어 보이는 부분들은 CJ 오쇼핑과 GS 홈쇼핑입니다. 시가총액 11위와 10위죠. 홈쇼핑주들이 5%에서 3%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로엔도 7%대 급등이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2위죠.
컨텐츠 쪽 섹터도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다음 카카오 1.05% 상승을 해주고 있죠. 핀테크라든가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 이 관련 섹터들은 시세가 죽은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보다 이제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쪽으로 어느 정도는 매집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국 관련 섹터들을 접근을 하신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도요, 변동성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장이 좀 강합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드린 얘기가 외국인, 매수 지속 여부,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를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낙폭을 다 회복하고 지금 현재 또 강보합 수준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혹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반영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매수가 끊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시장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놓고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바로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드렸습니다. 오페크가 바로 이제 미국의 셰일유 쪽에서 아마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미국이 감산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했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라는 것은 이제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전환 과정 속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150불 150불 이상 그렇게 가는 시대는 없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 나온다면 이 정도에서 한 80불, 70불까지의 반등세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앞으로의 향후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종목군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좀 개파락이 좀 나왔다가 낙폭은 줄였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하락 추세를 계속 겪고 있다는 것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화학주는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LG화학이요 오늘 장에서 굉장히 급등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지금 7.84% 정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오늘 약 1%대 하락 부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또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52% 정도 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유화는 오늘 거의, 저희가 좀 강조 많이 드렸던 화학주죠. 이제 17만원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9% 가까이 상승해서 또 신고가를 써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옥사이드에 대한 이제 매출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 그것이 이제 대한유화가 예전에 17만 원 갔을 때보다 지금 현재 실적이 더 향후 기대적으로 보면 더 좋다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할 때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추격 매수하기도 좀 껄끄럽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들은 뭐냐면 결국은 화학주의 본격적인 반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이제 추세적 전환을 갖게 되면 화학주도 본격적인 이제 상승 쪽에서의 어떤 지지를 형성해 가면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요, 이제 어떤 방향성을 두고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하죠. 그 과정에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 확고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을 잡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업황의 대표주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은 별로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지금 1, 4분기가 전통적으로 보면 비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의 실적이 어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이상 되는 실적이 지금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 예상치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 40%나 늘었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대 빠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적 부분에서 이 수급이 지금 고의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고 보유 관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신규 매수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죠.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과연 종목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교체 매매를 해야 될지 만약에 팔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될지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만 해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상담을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을 매수하셨어요. 59,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건설 섹터들 같은 경우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 이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부동산 대책. 근데 사실 이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형 건설사 중에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 요 정도 순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외에 최고 약한 종목이죠. 삼성 엔지니어링.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고 약한 주식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림산업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 때 상단 자리 때까지 일단 올라온 그런 모습들이죠.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저항 자리대로 인식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승 N자형으로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일정한 부분들 약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는 좀 챙겨 놓고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이제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89,000원 정도 때까지 이 자리대에서 한 6%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 관점을 해보시고요. 일단 지금 상에서 절반 정도는 좀 줄여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한 89,000원에서 90,000원 정도 때까지 끌고 가보실 그런 전략을 지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자 0621님 현대페인트 2,450원 매수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꼭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왜 보유를 해야 되냐 하면요. 이미 바닥권 영역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수반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이제 이 구간에서의 바닥 다지기를 하고 할 때의 구간에서의 지금 이 거래량, 즉 어떤 기존에 들고 있던 분들과 새로 들어오는 분들의 손백금이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신다면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페인트는 지금 그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새로 신항만이죠. 부산의 신항만 여객터미널 쪽에 면세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면세점이 또 지금 이제 한참 돈 된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현대페인트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사업권을 이미 따냈으니까요. 그 사업권을 대기업들과 잘 유효적절하게 시너지 효과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을 때 어차피 이왕 지금 주식을 단기적으로 끊어볼 게 아니시라면 쭉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요. 일단은 3,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보십시오. 일단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 테니까요. 그거 작은 수익 거두자고 들어간 친 종목은 아닐 거예요. 저번에도 3,000원에서 저희가 매도를 1차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매도한 부분을
가족분들과 다시 2,600원 부근에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본다면 재매수하고 사실 좀 물렸어요. 그런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명확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저 대형 포장이고요. 대형 포장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960원에 20%입니다. 960원이요. 예, 몇 퍼센트시라고요? 20%입니다. 20%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 회사 실적 같은 것 보고 그냥 우선은 대응을 했습니다. 매수했습니다. 자, 일단 대형 포장을 한번 볼게요. 96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예,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네. 3월달, 2월달, 2월 말에 매수하셨나요? 아니, 1월 중순에 매수했습니다. 아, 1월 중순에요? 예, 그래도 일단은 잘 버티셔가지고 좋은 수익 일단 나고 계시는데요. 예, 30%가 수익이 좀 넘으세요. 예, 일단은 이 부분들은 실적 일단 괜찮게 나왔어요. 그죠? 예, 대형 포장 같은 2012년도가 실적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예,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 PBR 종목군데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구간에서 대충 PBR을 따져보게 되면 이제 거의 뭐 다 올라왔어요. 0.9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 대형 포장한테 골판지에 상자를 생산하는 업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골판지 이 좀 폐지를 모아놓으려면 땅이 좀 넓은 곳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죠? 예,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좀 될 수가 있고요. 즉, 이 토지에 대한 다시 재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골판지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에요. 지금 택배 물동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럼 자연스럽게 골판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양쪽에 보게 되면 자산 가치도 증가가 될 수 있고 실적 또한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예. 주봉 차트예요. 예.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1,400원대 자리대가 2012년도에 고점 자리대예요. 그죠? 예, 근데 요 자리대보다 살짝 모자르는 지금 이 1,300원 언저리에 저항을 받고 있어요. 예, 일단 목표가는 예. 조금 더 한번 노려보세요. 한 1,400원대까지. 예, 1,400원대 정도가 되게 되면 일단 절반만 좀 챙겨주세요. 예, 절반만 챙겨주시고 아니면 예. 1,200원이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리대를 익절가로 좀 잡고 예. 한번 추세를 태워서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M 예, 20% 37,100원이에요. 예. 네, 어머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네, 자꾸 내려가는데, 음. 추가 매수 헬자리가 어딘가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요. 네, 혹시 금요일날 정식 해보세요? 안 보셨죠? 네, 제가 못 봤습니다. 그때 SM 상담을 했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예, 상담을 했었는데, 더 빠질 수 있다. 추가 매수 자리 때는, 지금 저점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요 자리 때, 즉, 오늘 32,500원 부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32,500원 부근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아랫꼬리를 조금 달고 있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한들 결국은 바닥권 영역에서 언더슈팅이 나오는 건데요. 자, 좀 더 들고 가보세요. 일단은 SM이 지금 안 올라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뭐 제시카라든가 소녀시대 멤버들이 탈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엑소의 그 루안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지금
탈퇴를 했죠. 즉 이렇게 탈퇴자가 나온다는 것은 즉 지금의 기존에 있는 소속 가수들도 결국은 SM과의 위치에서 조금 더 위에 협상 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순이익적인 측면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이제 지금 각자 개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각자 CF를 많이 찍고 있는데 CF는 또 이 SM 수익과는 조금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보신다면 자, 요거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재매수는 가능합니다만 굳이 이 종목을 재매수해야 될까 싶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종목도 많이 있고요. 이 종목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일단은 반등 시 매도 가격대가 자, 요 박스권 상단인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8,800원 수준요. 어머니 메모하세요. 네, 38,800원. 예, 38,800원을 한 2, 3개월 길면 한 4개월 내에는 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예. 아시겠죠? 네. 예, SM이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추가 매수 좀 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요. 굳이 다른 네. 좋은 종목 하는데 어머니 이 종목을 왜요? 그냥 너무- 물타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네, 너무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요새. 그 화가 이게 나요. 다른 거 못 어머니 예상은 일단은 32,500원이 지지선이에요. 혹여나 이걸 지금 시장의 어떤 시장이 빠지게 되면 이걸 오늘 시장이 지금 강한데도 불구하고 SM이 지금 낙폭을 좀처럼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버리면 어머니 그러니까 손실률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마이너스 한 17%다. 그러면 거기서 손실률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손실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더 빠질까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 지지라는 것은 예측이에요, 어머니. 이만큼 빠질 필요는 없는 종목인데라는 예측이지만 이게 회사 내부적 문제가 또 있다라든가 이러면 거기서 더 빠지는 건 또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추세도 좋지 않고 앞으로의 성장성의 측면에서도 좋다고 과히 말할 수 없는 SM을 지금 추가를 매수하겠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3,000원 손절가 이거 무너진 거죠? 33,000원 제가 손절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네. 자, 이거 32,500원은 살짝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일단은 들고 와보세요. 손절가는 지금 의미는 없습니다. 이 자리대에서. 네, 예. 네. 아시겠죠?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LGU 플러스 100% 1,800원에 샀습니다. 100%를 1,800원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그냥 방송 보다가 네. 괜찮다고 해서 좀 샀는데 내려가네요. 서울 경기에서요. 예. 통신 섹터 같은 경우는 아버님 그 휴대폰 쓰시죠? 핸드폰. 예. 어디 거 쓰세요? LGU 플러스 쓰고 있어요. LGU 플러스 쓰세요? 예. 광대역 LT. 예. 그죠? 예. 근데 이게 시장 점유율이 LGU 플러스가 3입니다. 예. 한 19% 정도 시장 점유율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 통신 섹터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수 방어 섹터로 좀 들어가죠. 예. 잠깐 SK텔레콤 좀 잠깐 볼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추세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역에 있죠. 예. 그죠?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지금 크게 이 박스 하단 지지 라인 때까지 이탈해 준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10,000원 언저리까지 다시 내려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 10,000원 언저리까지 좀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나올 거예요. 예.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쭉 나올 겁니다.
예, 예. 제 개인적으로는 100% 비중을 좀 들어가셨는데요. 예. 너무 많이 샀어요. 예, 일단은 손실이 없는 선에서 예. 가급적이면 좀 정리를 하시고 예, 예.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한 11,000원 보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여 줄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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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손실 없이 매도하시지 마시고요. 예, 예. 약간이라도 수익이 나오게 되면 그때 예.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예. 기대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예,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4959님, 이라이콤 22,500원에 40%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22,500원, 즉, 이제 고점에서의 따라붙기로 들어가셨는데 수익이 일단 나서 다행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추세상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유 관점에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850, 지금 저항대가 2800원대였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거의 29,000원대까지는 한번 보셔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9,000이, 중기적 관점이고요.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이거는, 익절가만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25,750원인데, 익절가를 24,300원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손절가를 올려놓으니까 결국은 이익 실현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35,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익절가를, 31,500원까지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만원에 도달하기 전인 이제, 목표가인, 일단은 목표는 29,400원, 500원 요 이상으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포넷을 매수하셨네요. 8,600원. 비중은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윈포넷이라는 주가가 있는데 2월경에 지금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급락이 좀 나와줬는데 이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경에 큰 무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네요. 일단 보니까 지금 하한가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부분들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통신 장비 쪽 섹터의 종목이죠. 8,6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아마 이거 디프리 파동 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리고서 8,600원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일단 종목에 대한 부분들 접근을 조금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적은 그럭저럭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리고서 진행한다? 일단 시간에 일정한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9,000원 정도? 9,0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때 오게 된다라면 저는 다른 종목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 급등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요 7,9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감 시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인데요. 자, 지금, 2146선, 즉, 오늘도 광보합선선까지 일단 끌어올려놨습니다. 주 이제 원인은,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물까지도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선물은 좀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그들의 방향성이, 즉, 지금의 어떤 상승장을 이끌고 왔던 수급 주체였던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아직은 위라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현대차가 오늘 좀 강한 반면에 반도체 쪽은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세를 겪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결과적으로 전기를 올릴 일이 좀 희박하죠. 서민 정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한국전력이 여전히 좀 오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군보다는 하락하는 종목군이 더 많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까지만 해도 400만원을 뛰어넘었던 아모레퍼시픽이 상승폭을 다 내줬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약부합 수준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706선인데요. 이 700선을 깨트릴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갭 하락을 띄웠다가 오히려 그 갭을 거의 다 지금 메우고 있는 그 장면도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코스닥의 그 강한 투자 주체는요, 결국 개인입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서로 눈치를 보면서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은 코스닥에서의 역시 코스닥 종목의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이 이제 조정이 들어와 있고요. 다음 카카오, 정재훈 멘토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셀트리온이 빠져야 다음 카카오가 갈 수 있다. 자, 아마, 지금 시총 상위 1, 2주를 다루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느 한쪽에 매수세가 쏠리면, 한쪽은 소외받는다는 얘기를 역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지금 시장 보면, 자, 강한 모습들,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연초부터 강조를 드렸었죠. 바로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올 한 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은 결국은 사물 인터넷, 미래차, 그리고 유헬스케어, 그러니까 그 종목군들, 거기다가 지금 중국 중산층 확대에 따른 부분들, 이런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요, 지금 아가방 컴퍼니, 보령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이 세 종목군, 즉 결국은 영유아 관련주죠. 중국 중산층이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늘었고요. 그 소득이 늘음에 따라서 소비 수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연일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동성제약의 중국 그 홈쇼핑 시장 진출은 이미 오래전에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 동성제약이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증모제, 연모제 시장 아직도 괜찮다라고 아침에도 여러분 개장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결국은 지금 석유화학주에서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금 국제 유가의 반등, 그리고 전체 산유 부분에서의 감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은 반드시 미칠 것 같은데요. 자, 시장, 내일장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다가 중국의 지준율이나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황이 좀 역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미국 시장도 지금 선물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오늘 유럽장과 미국 시장이 어떻게 좀 되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또 하나 부분들은 이제 유로존에 대한 얘기들이죠. 뭐 그렉시트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마도 당분간 좀 변동성은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는 그런 포지션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설사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 좀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은 좀 옳지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재훈 멘토는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가 오늘 또 좀 구체적으로 나올 듯은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 있다라면 적어도 이제 가격 조정이라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대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하고 정재훈 멘토가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점인 종목을 따라붙지 마라. 최근에 시장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고점인 종목 막 잡아 들어가도 수익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겁 없이 자꾸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한도치를 찾습니다. 결국 모래 주머니를 많이 닫았다는 것은 그 모래 주머니로 인해 무거운 몸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은 따라갈 구간은 아니고요. 보유한 종목을 오히려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셔야 되는 시점. 그리고 이게 혹시나 답이 없다라면 일단 일부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부분들, 요거를 잡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네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전기 20% 이제 9만 원에 매입했는데 그 전망 어떤가 싶어갖고. 전망 삼성전기를 매입을 하셨는데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9만 원, 9만 원. 9만 원요. 네. 그 이제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그죠? 예, 좀 뭐 한 1년쯤 됐을 거래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좋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기가 실적이 확 돌아선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또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예, 예. 자, 저는요, 9만 원에 참 오랫동안 지고 가셨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교체 매매를 한번 권해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 더 지고 간다고 한들, 시장 대비 수익률이 떨어질 것은 뻔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굳이 이 종목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교체 매매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종목군을 잡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쓰리고 아프시겠지만 손실을 확정 지어야 새로운 종목에서 큰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매도 관점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반등의 끝은 거의 다 왔습니다. 최저가가 39,800원이었고 그로부터 딱 100%인 8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즉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기간 조정 아직은 더 나와야 될 자리대고요. 가격 조정도 일부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연말까지 또 감소가 어느 정도 상승할 확률이 그 없겠어요. 연말까지 이거를 들고 가는 것과 다른 좋은 종목을 교체 매매했을 때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이걸 지금 자르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해서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선택은 바로 후자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연말까지 보유를 하고 간다. 물론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장은 그때 5%, 6% 이미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명확해졌을 때 이것만 겨우 이제 본전을 찾을 수준이 된다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체 매매를 한번 권해드려 본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꼭 참고하셔서 예.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벽산이요. 네? 벽산. 덕산이요? 벽산이요, 벽산. 벽산.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700원에 15%요. 6,700원에 15%.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설주가 가길래 네. 했더니만 거기 그리고 그 소관의 내용도 많이 네. 좋아진 것 같아갖고 샀는데 그때 7,600원을 한번 7,600원 이상을 한번 찍어갖고 네. 8,000원까지 이제 거기 예상 금액이 나왔길래 네. 저기 했더니 그날 그냥 갑자기 확 빠지더니만 저렇게
계속 빠졌어요. 벽산이 참 좋은 기업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있고요. 실적도 작년에 꽤 괜찮았었어요. 이 벽산이라는 기업이 2012년 때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가 됐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2013년도,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오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뭐 70% 이상 성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201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를 보게 되면 5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근데 2014년에서 2015년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폭이 한 10%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1,600원에서부터 7,000원대 후반권역까지 거의 500% 가까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좀 받겠죠? 네.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7,000원대 초반 한 7,300원에서 5,500원? 개인적으로 그 사이에 박스권역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6,7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면 약 한 9% 정도 손실권역이신 것 같아요. 아마도 조만간 반등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등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수익을 약간이라도 내고 매도를 할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매수가 정도 위로 좀 살짝 올라오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 얼마 정도면은 매수가 이상으로 오면은 매도를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저는 예상을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금액은요? 네?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일단 박스로 보세요. 박스로 보는데 지금 15%시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일단 비중은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거든요. 예. 일단 6,800원짜리대를 넘어가야 됩니다. 800원이요? 네, 6,800원짜리대를 거래량이 증가시키면서 넘어가 줘야 정고점짜리대는 7,300원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6,800원짜리대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면 7,300원까지 보시고 거래량 증가가 없는 상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하고서 또 다른 종목을 보거나 눌림목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MS. LMS? 예. 19,500원에 30%입니다. LMS 19,500원에 하는데 이걸 그만 손절해서 팔 아프니까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예, 아버님 예. 바닥권역까지는 거의 다 왔어요. 조금 더 기다려 그래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박스권인데, 예. 자, 자꾸 여기 내려가기 많아요, 그지? 여기하고 여기에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500원하고요. 19,500원 사이에 박스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즉,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이 17,500원을 무너뜨리고 지금, 좀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무너뜨리는 거는 결국은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언더슈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너졌다고 지금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등 시에, 매도를 좀 하세요, 아버님. 예, 이게 종목이 왜 안 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TFT LCD 거기 제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죠? 뭐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예, 이게 BLU라고 해서 백라이트 유닛이에요. 그 백라이트 유닛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신문에 보면 제가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도 LG전자도 TV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TV가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그죠? SUHD 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팔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TV 시장의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BLU, 그 백라이트 유닛을 공급하는 회사는 같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개선이 나와야만 이 종목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업황의 개선이라는 게 그래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들고 가셨다가, 일단은 반등 시에 매도 전략입니다. 19,1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00원요? 예, 예. 19,100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한 번은. 예. 예. 그러면 추가 물타기를 조금 하지 마세요, 아버님. 이거 물타기 할 종목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좋은 종목인데 왜요? 그죠? 그런 걸 네. 몰라서 그잖아요. 네. 좋은 종목 많이 있습니다, 아버님. 저희 그 서울경제TV 시청하시다 보면 저희 전문가들이 또 좋은 종목을 많이 들고 나오고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늘 지금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수익을 말하다를 좀 참고해 보시고 여러 가지를 좀 참고를 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저 KG 이니시스요. KG 이니시스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22,30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20%예요. 비중은 20%. 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TV에서 어느 분이 이거를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네, 지난번에 그 어느 분이 또 이거 그 종목 상담 받는 걸 봤는데, 네. 그 예 의원님이 한 26,000원 정도 오면은 빨리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매도 타임을 놓친 것 같아서요. KG 이니시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전자결제. 네, 전자결제주예요. 일단 올해 2월 달에 29,0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2만원대 초반권역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재차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더 들고 가도. 네, 저는- 대신에 추가 매수나 이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아무래도 저기 올해 초에 형성돼 있던 이 29,000원짜리 때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한 27,000원에서 27,500원, 네. 27,500원에서 29,000원 정도 사이가 오게 되면 네. 절반 정도만 좀 줄여주세요. 네,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시고 네네. 나머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24,000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 전량 다 익절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27,5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 가다가. 네, 만약에 그 자리대가 상승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줄여주시고, 네네. 나머지 물량 같은 게 아마 이게 움직임이 다시 나오게 된다라면, 네. 아마 3만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네, 3만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시장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일단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나머지만 끌고 가보시고,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24,000원을 하회하게 된다라면, 네. 그때는 전량 이익 실현을 하시고, 네, 그렇게 네.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홈게스트. 홈캐스트? 예.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 7,400원에 40%. 7,400원에 40%? 예. 오늘 6%가 빠지고 있는데 목소리에 왜 힘이 넘치세요? 좀 죽겠어요. 죽겠는 목소리가 아닌데요, 어머니. 지금 막.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빠졌는데 힘내셔야지. 그죠? 예. 예. 이걸 어찌할까요? 그냥 손절하나요? 이걸 왜 이 7,400원에 따라가셨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홈캐스트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예. 그 충분히 조정이 들어왔는데, 자, 지금 이 홈캐스트가 이만큼 오를 동안 어떤, 즉, 성장성이라고 유일하게 잡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셋탑박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실적이 막상 나오니까 실방 매물이라는 거죠. 결국은 성장성이라는 것에 보다는 더 오버슈팅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이 실적 기인에서는 오히려 그 거품이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대예요. 사실은 이게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지지대로 명확해진 자리대거든요. 바로 5,500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 있어요. 어찌됐든. 거기까지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은 좀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예. 지금 손실폭이 너무 커요. 그죠? 예. 7,400원에서 지금 6,000원에 손절해버리고 나면 예. 비중도 40%나 되는데, 그죠? 예. 일단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교체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체를 하여? 예. 저라면 어머니 이거 교체할 것 같아요.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체 매매를 좀 손실이 너무 커서요. 그 손실은 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들어도 크게 지금 들지를 못한 자리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게 한번 급등이 좀 나왔잖아요. 바로 상한가까지 예.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개발락을 띄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거를 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계속 누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들 것 같았으면 이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갭 상승을 띄워야지 이걸 갭 하락을 출발한다. 상한가에 그 전날 잠겨 있었던 종목을 갭 하락시킨다. 이건 결국은 더 띄울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손절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손절하고 이제 교체 종목을 생각 안 하실 거면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 들고 하셔야 돼요. 근데 교체할 종목이 있다면 손절을 하셔서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종목이 없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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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지금 조금 모자라서 그런데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전화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번 주말에 강연이 있으시죠? 네, 먼저 하시죠.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인데요. 제가 창원으로 갑니다. 경남 창원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서울아동병원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바로 NH투자증권 창원지점이죠.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충분히 메모할 거 들고 오시면 제가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강연을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진행을 합니다. 먼저 토요일은요, 25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하철 4호선이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50m 정도 올라오시면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요일 날은요, 목동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죠. 오목역 1번 출구 나와서 쭉 올라오시면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 이마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 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실 겁니까? 당근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